이 영상은 5박 6일 동안 대만 여행 중 촬영한 첫 번째 영상이다. 인천공항을 출발 첫 번째 여행지인 1월담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다. (12시 16분) 대만 도원공항이다. 도원공항에서 점심 식사 장소인 세라턴 호텔까지의 경로 지도다. 공항을 출발하였다. 대만을 여행하는 동안 함께할 안내인이다. 5박 6일 동안 계속 떠들을 가이드입니다. 네, 성씨는 주씨고요. 네, 주길 아니라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같이 계속 다니면서 숙박도 같이 할 거예요. 네. 네, 아열대라는 나라입니다. 아열대. 자, 화창한 날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일기예보를 듣고 오셨죠? 태풍입니다. 지금 저 남쪽에 우리가 내려가는데 그 남쪽에 이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다가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 바람이 걱정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비입니다. 비.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식사를 한다. 식사를 한다면 면을 시켰잖아요. 그럼 면 그냥 딸랑 그것만 나와요. 네, 밑반찬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인 세라톤 호텔이다. 오래된 차와 오토바이를 전시한 호텔 내부다. 점심 식사는 우육면으로 하였다. 유명한 치옥백채 모조품이다. 치옥백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한다. (1월담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1월담까지 가면서 안내인으로부터 대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예, 대만에 아주 상당히 진한 그 소고기면인데요. 이건 이제 소고기면은 원래 중국에서는 없었어요. 네, 이 음식이 한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이게 발명했는데 누가 발명했냐면 바로 장제석 총통하고 국공내전에서 패전했잖아요. 그 군부대들이 이렇게 대만에 넘어오면서 이제 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자기 고향 맛이 생각났다요. 사천식인데요, 사천.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끓여 먹던 음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맛있다길래 그래서 나온 우육면이에요. 중국 가보세요? 없어요. 소고기면 없습니다. 대만만 있지 이게 바로. 네, 잠깐만요. 물. 자, 이게 대만 지도예요. 여기를 내다보세요. 네, 여기 내다보시고 대만 지도 길쭉하죠. 하나의 섬입니다. 섬.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섬은
이 여기서 이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전체 중국이 통일된 상태에서 보면 최고 큰 섬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대만 섬이고요. 두 번째가 해남도입니다. 네, 해남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죠? 네, 여기 벌어진 일이 바로 국공내전 때문에 네, 이 분단된 나라입니다.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를 아시는 분, 여기 대만이 무슨 나라 명칭을 갖고 있어요? 나라 명칭 뭐예요? 네, 맞습니다. 중화민국. 네, 중화민국이요. 저 이제 가다가 저 앞에는 바다를 했잖아요. 바다의 그 건너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참 비참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이 대만 사람들 지금 교육이 중화민국을 안 써요. 네, 안 써요. 그래서 뉴스에 어제도 내다봤더니 젊은 기자들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대만 나라 명칭이 뭐냐고. 몰라요. 얘네들이.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네, 지금 나라 명칭이 중화민국 했더니 아 저기 중국을 말하는 거냐고. 이런 교육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중화민국이 사라졌다. 거의 이 사람들은 이 대만의 이 집권당이 독립을 하자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당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중화민국이 아니고요 대만이라고 합니다. 네, 대만. 근데 해외로 이제 알릴 때는 어떤 그 외무부 아니면 외교부 뭐 이럴 때는 중화민국을 써야죠. 대만이라면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 또 이 눈치를 보면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그럼. 그래서 외래 그러니까 관여 하면 그 개입이 안 된다라는 중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왜 중국은 가만히 있죠? 네, 중화민국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만 공화국 가면 당장 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그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이 나라 명칭을 갖고 있고요. 자, 인구는 2,300만, 2,3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0을 합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네. 2,300 중에 여기는 노령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여기도. 네. 그 국민소득은 약 35,000불. 그러면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집을 보세요. 별로인 것 같죠? 이게 물가가 있고 국민소득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집 여러분께서 뭐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거의 4억 정도 넘어갑니다. 저 집들이. 네, 그래서 이게 국민소득 그래서 물가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모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동남아처럼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 밑에 있으니까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기 이제 동아시아권. 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도 아니고 뭐 동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뭐라고 하냐면 극동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원동이랍니다. 네, 원동.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만 이제 전체 중국을 따지자면 이 최고 큰 섬이고요. 네, 길쭉하게 돼 있고 고마처럼 돼 있습니다. 고마.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 있냐면 현재 위치가 네, 여기 잔색깔로 돼 있는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당장 내려가는 곳이 한꺼번에 내려갈 수 있어요. 뭐 그냥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네, 여기가 이제 타이중이에요. 타이중.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만은 이제 세 군데의 그 중부, 북부, 남부 하잖아요. 그래서 티베이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원이잖아요. 위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이 나라의 수도 타이베이. 타이베이 다음에 이제 중부에 있으니까 대만 대자를 쓰면서 태중, 타이중, 타이베이, 타이중, 그리고 여기 대남, 타이난. 타이난이 최남단은 아닙니다. 타이난이라지만 그런데 남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내다보세요. 자,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네,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잖아요. 대만 길이가 400km, 400km 정도고요. 그러나 여기 이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네, 1976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우리가 훨씬 앞서가고 있었죠. 이 대만이. 자, 그래서 그때 한때는요, 대만 최고 뭐라 했냐면 잘 사는 나라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때 여기 와가지고요, 실망이 컸어요. 뭐 잘 사는 나라? 보니까는 건물 있죠, 영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눈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닙니다. 실망이 컸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또 다니는 거리마다 다 돈이라고 했어요.
받는 땅이 다 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외화 보유국으로 해서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이쪽 완성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랭킹 4위예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나라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이. 네, 그리고 여기 그때부터 고속도로를 76년에 완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의 공로였냐면 바로 장개석 씨 아들 장경국이 그때 국무총리를, 여기는 행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원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가 10대 건설, 이게 대만의, 그러니까 중화민국이죠. 대만의 10대 건설을 하자면서 항만, 고속도로, 공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철도 전기화, 네, 그때 70몇 년, 네, 철도 전기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전기화로 돼 있어요. 철도가 있다면, 네, 전기화. 거기서 디젤도 쓰죠. 네, 근데 이 철도는 거의 다 이제 전기화 시켰다. 그때부터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보기는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런 방문이니 뭐니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한 그런 일들이 자주 들립니다. 얘네들이 이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못할 정도입니다. 네,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길이가 400km, 그래서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자, 고속도로,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철도는 동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순환철도로 돼 있어요. 순환철도. 네, 이게 이제 그때부터 발전된 겁니다. 자, 이 순환철도. 근데 이 교통망으로 보면 서쪽이 많죠. 왜냐면 서쪽이 평지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 중간에 저 별로 안 보이죠. 뭐 도로망. 네, 전부 다 산이에요. 네, 동서 양쪽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인데요. 북에서 남쪽까지 동서를 막고 있어요. 자,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에요. 우리 최고 높은 산이 얼마예요? 우리 한국에서? 1950이죠? 네, 1950. 자, 여기는 최고 높은 이 1950은요, 별로입니다. 저 우리가 나중에 타이페이 가면 그 산이 1500m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산이 보통 그런 그냥 그냥 산이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북에서 남쪽까지 이 산들이 깔려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북에서 남쪽 3000이 넘어가는 산들이 약 300곳이 됩니다. 네, 산의 밀도 그래서 3000의 밀도가 전 세계 1위. 산의 밀도. 근데 높이는 아니죠. 높이는 어디 있냐면 최고 높은 산이 여기 남쪽에서 약 4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옥산. 네, 이 옥산이 최고 높아요. 네, 그 높이는 3,952m. 네, 거의 4,000 정도입니다. 이게 최고 높아요. 네. 자, 대만은 50년 동안 그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1895년에서 1945년까지 네, 지배를 당했어요. 어떻게 뺏겼죠?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산이 많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는 5대 산맥으로 구성됩니다. 5대 산맥. 북에서는 설산산맥, 내려와서는 중앙산맥, 밑에는 알산산맥, 밑에는 옥산산맥.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는 길이 3시간입니다. 올 때도 3시간. 근데 안에 가셔서 이제 이거 중부에 가면 볼만한 게 있죠. 산이 너무 멋있어서 테루각 협곡, 네, 그걸 한번 내다봅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한번 가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이페이에 올라와서 또 보는 게 여기입니다. 야류 지질공원. 네, 이게 이제 볼만하고요. 남쪽에는 그리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그래 이제 있다면 산눈들 하는데 불편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대충 아셨죠? 네, 동쪽은 산이, 아니 이 가운데는 산이 깔려서 그렇다고. 근데요, 여러분, 네, 이게 웃긴 게 산이 많아서 그래도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없어요. 산길이 있어요. 여기에 뚫려놓은 도로가 있는데 산으로 해서 북부 횡단공로, 남부 횡단공로, 그리고 내일 우리가 화려를 간다 했잖아요. 그게 횡단공로의 일부분입니다. 횡단공로. 그리고 남부에 또 횡단공로가 3개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대형 버스들은 못 다닙니다. 네, 못 다녀요.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각도 때문에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좀 위험하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북부 횡단공로, 중부 횡단공로, 남부 횡단공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최남단은 이제 빈동이라고 하는데요. 빈동, 이 남단. 여기에 유명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있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를 탔어요. 지금 고가로 다니고 있죠. 옆을 보세요. 밑에는 평지로 돼 있어요. 평지. 네, 이 원래 있던 게 바로 옆에 있는 평지 고속도로고요.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왜 고가를 줬을까요? 당연히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에 위성 도시들이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위성 도시로 해서 이제 너무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모자라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확장한 거죠. 네, 이게 이 타이베이의 이 수도권의 좀 약간 외곽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오늘의 코스는 아마 3박 4일인데요. 우선은 남쪽에 내려가는 그 코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넘어가는 게 바로 여기 1월담이에요. 1월담. 자, 1월담은 이제 하나의 산간에 있는 하나의 큰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근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아다바코 그런 식으로 크다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1월담이라는 그 호수를 한번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돌았다가 이제 또 나오게 되고요. 나와서 그 불이라는 그 마을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십니다. 현지식으로 하죠. 네, 이 남쪽에 내려가면 여러분, 너무 이제 뭐랄까 식사를 좀 어렵다 할까요? 좀 그래요. 왜냐면 현지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현지 그 한식들이 별로 없어요. 타이베이 올라가면 한식을 먹게 되는데 이제 타이중시로 들어갑니다. 시내로 들어가는데 타이중시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봉갑 야시장을 가게 됩니다. 봉갑 야시장. 거기 야시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호텔입니다. 호텔도 5성으로 있고요. 4성에서 5성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를 묵고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까오슝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됐고요. 까오슝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제1고속도로입니다. 산간 쪽에 제2고속도로가 있어요. 이게 373km입니다. 길이가. 내가 까오슝까지 373km. 저 산간 쪽에는 더 길어요. 왜냐면 안으로 쭉 뺑 돌기 때문에 저기는 249km. 이렇게 좀 길어요. 자,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두 개나 있어요. 남북으로 되는 게 두 개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열대, 아열대,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열대입니다. 아열대입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또 열대를 만나게 됩니다. 자. 타이중시 애곽에 들어온 것 같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3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로지도다. 3번 고속도로 난토 방향으로 가면 된다.
6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로지도다. 소음이 다소 심하지만 대만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자, 우리가 가는 곳이 유일한 대만의 이 섬을 보시면요, 모두에서 22개의 지방도시가 있어요. 22개. 그 중에 유일하게 내륙 지방이라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름이 난토. 난토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오로지 내륙 도시입니다. 자, 난토현인데요. 지금 옆에만에 보입니다. 1월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담 길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네, 홀수로 되어 있는 도로 번호가 도로의 번호가 홀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남북입니다. 네, 짝수로 되면 동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일까요? 저 이따 보시면 6번입니다. 그러면 어디죠? 동서입니다. 동서. 자, 일단은 여기 들어왔는데요. 난투 옛날엔 이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네, 이게 몇 년 전이냐면 거의 15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을 한번 내려올게요. 여기는 농업도시입니다. 네, 여기는 내륙적으로. 자, 벼농사를 해놨죠. 네, 옆에 저 푸르게 보이는 이파리 큰 게 보이죠? 여러분 농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농사 안 하시지. 자, 저건 뭐냐? 5월 말이에요. 이제 5월 말인데 더 익어가고 있어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는 이제 이걸 한번 수확합니다. 아,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7월 달에 한번 더 하면은 이모작까지. 자, 그리고 신전 남쪽에는 3기까지 나갑니다. 네, 근데 쌀이 남아 돌아요, 여기. 네, 그래서 이건 알고요.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건 뭐냐? 여기는 이제 고가치성 농산물을 재배라 이런 식의 겨울철에 들어오셨다면요, 이건 미국 건데 대추 사과만 합니다. 네, 파랗고요. 그 사과예요. 청사과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요. 네, 이 대추. 네, 그럼 여름에는 뭐죠? 네, 요 원래 망고도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개량을 해서 망고가 얼굴만 하고요, 더 커요. 네, 그것도 있고요. 애플망고 자기가 아닙니다. 수입해서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게 만들어요. 지금 한참 5월 6월달 되잖아요. 지금 망고가 이겁니다. 지금 한참 나오는데 근데 아직 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편. 네, 비싼 편이고. 그래서 여기 오셨다면 뭘 많이 가져가냐면 망고포. 예, 만약에 이런 길거리에 싼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좀 비싸요. 이게 망고포 지금 한참이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파인애플 5월달에 나오는 게 좀 맛있어요. 1년 내내 나와요, 파인애플은. 네, 그래서 5월달이 최고 정도. 네, 좀 맛있고요.糖도 찍어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 농업으로 이제 유명한 데고요. 쌀 농사도 있고, 여기는 전국에 아주 유일하게 물이 최고 좋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뭐가 있죠? 네, 안쪽에는 술 공장이 있습니다. 장개석 대통령이 최고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그게 자기 고향의 술, 네, 그게 소홍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저 주변에 그 고향 옆에가 소홍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는 쌀을 갖다가 양조를 해가지고 만든 술인데요. 이게 소홍주. 일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 소홍에 가시면요, 그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끈하게 그 술을 데펴서 한 잔 먹습니다. 네, 몸에 좋다고. 네, 이런 기회. 그래서 소홍주, 여기 남주에 술 공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소홍주를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진짜 술을 좀 드시겠다면, 네, 대만의 고량주를 드세요. 네, 고량주. 이 고량주는요, 58도짜리, 근데 대만산이 아니고요. 대만의 최전방. 중국하고 3.7km밖에 안 되는 섬이 있어요. 아직은 대만 소속입니다. 네, 거기 지금 공산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지만 거기서 나온 술이에요. 네, 그게 최고 유명하죠. 네, 우리 애주가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술이라는 거. 네, 58도짜리로 돼 있고요. 자, 그러다 이제 왼쪽으로 내다볼게요. 저 왼쪽으로 보시면 저 산인데요. 아직 이게 헐거워지니까 좀 쪼개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층이 어떻게 솟아올랐는지 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지진 때문에 그래요. 네, 지진 때문에. 그리고 지각 변동 때문에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저 뒤편에 보시면요, 공이 많죠? 저 앞에도 그렇고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산봉우리에 뒤에 나와 있어요. 네, 산봉우리 모두 해서 몇 개나 있냐면요, 쉬어봤더니 99개. 그래서 구보봉이라고 합니다. 구보봉. 근데요, 지금 변했습니다. 네, 백봉을 합니다. 왜 그러죠? 네,
네, 이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 때문에 여기에 원래 없던 공이 하나 솟아 올라와서 백봉입니다. 그래서 구구봉이었던 건데 지금 백봉이랍니다. 네. 여러분 지진 진원이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이쪽 집에. 네, 그 어떤 학교가 있는데요. 그 지금은 하나의 기념관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초등학교를. 그 PU, 그 있죠, PU 운동장 있잖아요. 하나는 확 올라오고 하나는 팍 들어가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층이 어떻게 변동됐다는 거. 지금 공원식으로 됐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이 대만에 태풍이 들어올 때 빗물이 쏟아지면 아주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비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 내륙 지방의 농사, 이게 농업도시고 농사라는 걸 또 볼 수 있고요. 저 밖에 가늘한 야자수가 보이죠? 네, 야자수라고 보셔도 돼요. 야자수 과목에. 네, 저는 삔낭나무라고 합니다. 삔낭. 삔낭은 이제 원주민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에 보시면요, 족들이 그러니까 나눠진다면 이제 선으로 들어온 이민들에 따라 다 달라요. 600년 전부터 들어와서 눌러 살던 사람이 대만 사람입니다. 네, 그게 중국에서 넘어왔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찾아서 들어온 사람이세요. 장내석 총통이 국공내전하면서 해가지고 중앙정부 요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다 이쪽으로 데려왔습니다. 네, 이거 데려왔어요. 그 군부대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이상이 원래 살던 대만 사람이 외성 사람입니다. 밖에 성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 성은 무슨 성인지? 네, 하남성, 산동성 이런 거. 그래서 밖에 있는 성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성 사람. 그래서 네 가지죠, 세 가지 또 하나 있어요. 이 산간에 사는 원주민들. 네, 산에 삽니다. 네, 산에 살아요. 이 원주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네, 원주 이쪽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죠. 자, 그러면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4일째, 5일째 화련을 가죠. 바로 여기로 가면서 넘어가면 우리가 가는 화련까지 넘어갑니다. 일단은 상상해 주세요. 여기가 동서행관공로를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네, 여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동서행관공로 올라가는 길에 저 앞인데요.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안쪽에 농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대만의 이 차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편의점에서 팔아요. 아사모티라고 있어요. 아사모티 들어보셨나요? 밀크티 젊은 사람 많이 좋아합니다. 한 병에 뭐 보니까 2,500원, 2,000원 정도 팔더는데요. 네, 2,000원 정도. 네, 이게 한국에 편의점에 가보세요. 아사모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네, 아사모. 여기서 이 아사모는 원 종자는 누구 거냐? 남쪽입니다. 네, 남쪽. 베트남 아니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18세기부터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되죠. 아시아권에. 그래서 남쪽에 있는 동남아 아니 남미 이런 쪽에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네, 가져와서 여기 심은 건데요. 대만에서 이 차를 심었다면 바로 이쪽에 이 지역에 가다 보면 아사모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홍차입니다. 홍차. 네. 대만에서는 뭘 먹죠? 홍차가 아니고요. 반숙수홍차, 우룡차. 이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만증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바로 이걸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비만증이 별로 없다. 이따 하지만요. 거기서 체결해 가는데 달랐는데 어딜 가나 차를 줍니다. 이 차는 우룡차예요. 식당이거든요. 어딜 가든 차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문화가 너무 발달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나중에 이게 뭐냐 버블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는 브랜드도 여러 브랜드예요. 체인으로 해서 전국에 아주 많이 팔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죠?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원조가 대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걸 얘기하자면 그런 발 마사지 있죠. 발 마사지는 원조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꼭 발 마사지 하나 넣잖아요. 그죠? 태국 가면 태국 마사지, 터키는 터키탕.
각자 나라마다 그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발 마사지가 여기 원조는 누구냐면 이 대만 사람이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차후에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고가로 된 이 고속도로 해가지고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가다 보면요, 이 이름에, 이 지방 이름에 동네 이름이 북성이라고 합니다. 북성, 나라성. 네, 성시, 나라의 성시라고 북성이라고 써놨어요. 북시. 네, 북시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 대만 사람들은 명나라부터, 그러니까 600년이 그죠? 네, 명나라 때부터 마지막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이 여기 있는 네덜란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예, 뱀을 못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 전부 다 몰아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두목이 됐죠. 왕이 됐고요. 그래서 북성이라면 성씨가 무슨 성씨냐면 정씨입니다. 정성공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씨, 정씨가, 그러니까 대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북성이 뭐냐, 정씨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북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루라 섬을 갖다 광화도라고 했습니다. 광화도. 광화도. 근데 하나의 산봉우리입니다. 네, 산봉우리. 네, 거기가 원주민들의 성지입니다. 성지. 한족들은 그쪽을 못 올라갑니다. 그쪽을, 그러니까 조금만 섬이에요. 올라가봤자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버스보다 적어요. 네, 이 정도군요. 이럴 때 거기에서 제사합니다. 원주민은 거기서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족들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네. 자, 그게 바로 무슨 족이냐? 우리월 땅에 사는 사람이 원주민들이 자주 사는데요. 지금 별로 없어졌지만 싸우족을 하고 이다싸우라고 해요. 자, 이 원주민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족은요, 거의 실종돼, 멸종될 정도예요. 얼마나 남았냐? 300년. 약 300년.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안간힘 붙여서 이렇게 살리려고 해요, 이쪽을. 그래서 이상규라고 결혼하면, 자식하면 결혼 비용까지 보조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2, 3년 저 결혼식 말고도 막 여러 면으로 생활보조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 같으면 참 이상하죠? 거기서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왜냐면 어떤 족은 이미 사라졌어요. 누구냐면 평지에서 사는 평포족이 있는데요. 평포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한족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라졌죠.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족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저 건너편이 아리산이에요. 이 다카누쿠 쪽에 아리산, 뒤쪽이 아리산인데, 이따가 라오라는 이제 만약에 배를 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섬이 보인다면 섬 옆에 표시로 해놨어요. 하얀 사슴이 있어요. 그 하얀 사슴 누구죠? 바로 이 족들을, 아리산 쪽에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이끌어 왔다는 사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의 뭐랄까, 대표적인 뭐,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끌어줬던 사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 섬인데요, 전설은 이렇게 된다. 네, 이제 한참 화살을 사냥을 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 저 아리산 뒤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보더니 하얀 섬이네, 이상한 섬이네,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목이 저 사슴은 이제 산채로 잡아야 된다. 지금 산을 써서 상처 입히면 되는데 죽이지 말라 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잡습니까? 어떻게 못 잡다는 거죠? 그렇게 잡으려면. 아주 전사 이 족들, 자기들의 식구들 전부 다 이쪽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족이 바로 이다샤오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쪼우족의 한 일부분입니다. 쪼우족. 네, 쪼우족인데요. 아리산에 사는 사람들이 쪼우족입니다. 네, 쪼우족.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원주민은 16족으로 되어 있어요. 16족. 최고 큰 족은 아미스. 네, 아미스 족에. 두 번째 큰 족은 타이야 족이라죠. 타이야 족입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분홍족, 파이완 족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족들 있어요. 모두 합쳐봤자 16쪽을 합쳐봤자 인구가 52만밖에 안 됩니다. 2,000개. 다 다르죠. 네, 다 달라요. 언어도 16쪽이라면 다 언어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16쪽 언어가 다르고요. 네, 풍습도 약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복장이 비슷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서 이러잖아요. 동남아 쪽을 가보세요. 그 원주민들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복장. 네.
그 다른 데 가보세요. 인디안 뭐 이런 데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있다면 산에서 많이 살고요. 자원탑이 뭐냐? 이따가 이제 배를 타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탑은 네. 장기덕 씨 어머니의 유물을 남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네, 장기덕 씨가 옛날에 여기서 제사를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의 그 물건들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원탑. 자, 그럼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만에 오셨잖아요. 만약에 관광지에 자자가 들어갔다, 자상할 자자 하면 장기덕 씨와 관련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묘지 아니면 지금 관으로 모시겠죠. 유리관으로. 네, 거기 가면 거기가 자호라고 합니다. 네, 자호. 자, 그래서 네, 뭐 아니 5일째 우리가 화련 가잖아요. 거긴 자모정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자자가 들어갑니다. 창수에 관련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지도다. N쪽으로 가면 풀이다. 우리가 오늘 저녁 식사할 곳이기도 하다. 야광 막대가 번쩍이는 곳은 빌랑을 파는 가게다. 빌랑은 향정신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빌랑은 야자수의 일종인 빌랑나무의 열매라고 한다. 기남국제대학교 입구에 다 왔다. 자, 여기 이상하죠? 이런 시골 동네에 또 이 국제대학이 여기 있고요. 예, 대학교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대요. 잠깐만요. 기남국제대학교 주변 지도다. 보이는 상거리는 초콜릿 공장인 니나 초콜릿 드램캐슬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저기가 이제 동서행가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되고요. 아니면 저기 그 타이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하판산이라는 데를 거쳐서 화련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일째 가는 그쪽으로 여기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걸리냐면 7시간 걸려요. 7시간. 네, 그 서쪽으로 넘어간다면 네. 동쪽으로 넘어간다면 7시간 걸리죠. 동쪽, 여기가 서쪽이니까. 자, 1월달 했잖아요. 그 전설 얘기하면서. 자, 그 가운데 그 섬을 위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지면 위쪽은, 남쪽이 1이고요. 북쪽이 5월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다보니까 그 모양이 이제 달과 태양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1월달이랍니다. 그래서 썸문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따가 주차장에 내리시면 절 따라서 배를 타러 이동합니다. 자은탑은 이제 멀리서 내다보고요. 멀리서. 그런 전 버스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버스로 아니고 배를 타면서 한번 자은탑을 내다볼게요. 괜찮게 보입니다.
어지 중심가로 가는 길과 갈라지는 산거리다. 길가 나무는 야자수 일종인 빌랑나무다.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빌랑 열매가 열린다. 여기다 보시면 하나 물을 내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건 양수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양수 발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얼마나 많이 이걸 공사를 해놨지, 건설을 많이 했어요. 산간 쪽에 돌고 하는 개천이 있는데요. 인무개.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모아놓습니다. 네, 그 공정을 일본 사람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올라온 거. 그 이제 지금은 올라오지만 나중에는요, 저녁 때 되면 아침에 오면 오전에 물을 내버리면서 거기 수력 발전하는 거.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수력 발전. 예, 1월담 홀수입니다, 여러분.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이 괜찮은 대만의 10대 경치랍니다. 여기가 좀 안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 대나무 같은 심어져 있죠. 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네, 자연 그대로. 자, 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왜냐면 여긴 기상만천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기 뭐 아침에 온 아침대로 또 이런 경치가 보이고요. 안개가 끼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안개가 좀 많이 껴요. 네, 아침에는. 네, 지금도 좀 있네요. 그죠? 자은탑은 어디냐면 저 멀리 보일 거예요. 예, 자은탑. 여기서 저희들이 내리게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그러면서 절 따라서 이동합니다. 배 타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1월담과 그 주변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